안녕하십니까. 815TV의 윤정두입니다. 아직까지도 봄꽃들은 계속해서 만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국내 증시도 굉장히 강한 흐름 연출하고 있고요. 역시 여러분들의 계좌도 빨간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흐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시죠? 이러한 부분 화요일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윤정두의 Y를 통해서 어려운 시장 부분과 어려운 종목에 대한 해석 부분 쉽고 간편하게 또 명쾌하게 풀어드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는 끝까지 청취하셔서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의 좋은 교육 자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 1월 20일부터 첫 방송 진행해 드릴 때 항상 말씀을 드렸죠. 시장에는 항상 소수 의견들이 많이 존재한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정보가 너무나도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수 의견에 대해서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조금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그 소수 의견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전체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놓고 보셔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준비해놓은 화면 놓고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죠. 지난 주말에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다가왔던 뉴스는 뭐가 되겠습니까? 일단은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 글로벌 증시가 토요일 아침에 눈을 딱 뜨고 일어나셨더니 급락이 연출됐다. 이런 내용이 가장 먼저 들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 급락의 내용이 지금 뭐 지급 준비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급락의 내용 자체는 지급 준비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시장 해석은 그리스발 악재, 또 하나는 중국에서 파생 상품,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또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 부분을 강화하겠다. 그렇게 되면서 과열권에 놓여진 시장을 조금은 조절해 나가겠다. 그러한 내용 때문에 미국 증시와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유럽 증시까지 급락이 나왔다. 이러한 그 해석이 주말 내내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뒷부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맞는지 브릭스 시장에 물론 뭐 중국 쪽의 경기 동향은 우리가 계속 놓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브릭스 시장의 어떤 시장 조치에 대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선진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다시 한번 그 생각해 보고 싶고요. 어찌되었던 주말에 그것에 또 맞춰서 중국 쪽에서는 지급 준비율을 인하를 해줬습니다. 2달 전에 한번 인하했던 부분을 추가적으로 1%포인트, 그러니까 100bp를 인하해 주게 되면서 시장에 대해서는 경기 부양책이라는 그런 재료를 안겨주게 됐죠. 다만 이것이 우리나라 그 개장초, 월요일 개장초와 또 오늘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때 국내 증시의 반등 탄력이라든가 또 글로벌 증시의 반등 탄력을 이끌어내고 또 급락을 연출해내고 이끌어낼 만큼의 재료가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 한번 놓고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 한번 놓고 볼 텐데요.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은 장중 저점이 2% 수준에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뭐 360포인트라는 뭐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360포인트라는 굉장히 큰 폭의 하락폭이 연출이 됐었고 이것이 그 지난 주말이 되겠죠. 그리고 월요일 첫 거래일에서는 강한 반등 탄력이 나왔습니다. 물론 월요일 거래에 대한 지난 주말에 대한 그 거래에 대한 부분을 전부 감싸안지는 못했지만은요, 어찌됐건 간에 상당폭의 반등이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음봉이 크게 나왔을 때 해석이 뭐라고요? 중국의 규제 강화,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 레버리지 규제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악재가 됐다, 그리고 그리스 요인이 악재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과연 맞을지 계속해서 자료 화면 놓고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앞서 보여드렸던 중국의 지급 준비율 인하 부분이 재료가 됐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요. 한번 쭉 놓고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 뭐 같이 움직임을 가지고 갔겠죠. 나스닥 지수 어떨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개파락 이후에 추가 하락, 그리고 어제, 그러니까 오늘 아침의 기준인데요. 오늘 아침 기준에서의 반등. 자, FTSE 영국이 되겠어요. 영국도 뭐 금리를 인상하는 쪽에 기준을 잡고 있는 만큼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이쪽도 놓고 보시면은 뭐 움직임 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엇갈리는 흐름이 나와 있죠. 그 다음 뭐 독일입니다. 독일 쪽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흐름인데 미리 한 템포 더 빠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FKX라고 써 있는데 KFX입니다. KFX인데 조금 단어를 좀 잘못 써갖고 나왔어요. 덴마크입니다.
뭐 솔직히 저도 덴마크를 안 가봤습니다만 어찌됐건 덴마크의 흐름도 개파락 이후에 돌려지는 흐름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니케이 바로 옆에 국가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놓고 보셔야 되는데 월요일과 화요일의 기준이잖아요. 다시 얘기한다면 월요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월요일이면 중국에서 지급 준비율 인하 소식. 다시 얘기한다면은 파생 상품 또 파생 거래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겠다. 지금 시장 과열 부분에 대해서 억누르겠다. 그러한 악재 요인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지급 준비율에 대한 인하 부분에 호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의 해석인데 일단은 개파락으로 출발이 됐다는 거예요. 개파락으로 출발이 돼서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개파락 이후에 상승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1%의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15년 만에 고점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중국 그 재료와 맞물려 있을까요? 제가 볼 땐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은 항생 같은 경우는 놓고 보세요. 항생 같은 경우에 미국 쪽과 유럽 쪽이 어떻게 됐습니까? 월요일날 밤에 중국의 지급 준비율 인하 소식 때문에 그것이 경기 부양책으로 호재가 돼서 미국 증시와 글로벌 증시와 반등이 나왔다? 그건 누구의 해석입니까? 오늘 하루 종일 내내 HTS상에서 그 내용이 나왔는데 그건 누구의 해석인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누구의 해석일까요? 홍콩, 하다못해 중국 바로 옆에 붙어있는 홍콩, 같은 시장에 놓여져 있는 홍콩 자체도 월요일 날 흐르면 어떻게 됐어요? 지급 준비율이 지난 주말에 나왔잖아요. 월요일 날 흐르면 오히려 빠졌습니다. 주가가 빠졌고 오늘은 자율 반발력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지급 준비율이 글로벌 시장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해석하는 부분은 다소 왜곡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본토입니다. 본토. 중국 쪽의 흐름은 어떻게 됐는지 놓고 보시면요. 중국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급 준비율 인하 월요일 날 뭐 개장 안 했습니까? 개장했잖아요. 지급 준비율 인하 소식을 바탕으로 해서 슬쩍 움직였다가 역시 마이너스. 오늘 같은 경우에 1.8% 움직이고 말았어요. 다시 얘기한다면 중국 쪽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악재 요인이 있었던 시점이 있었죠. 이쪽으로 한번 놓고 보실까요? 이날 뭐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날 장중에 8%까지 빠졌습니다. 8%까지 빠지고 종가가 7%대 하락이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중간중간에 뭐 2월 달 놓고 보시면은 뭐 지급 준비율의 인하도 있고 작년 기준에 놓고 보시면은 뭐 금리 인하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5월이나 6월경에는 중국의 금리 인하가 있다. 경기 부양책이 형성된다. 그러면 뭐 글로벌 증시의 호재고 우리나라도 호재고 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고 올해도 지급 준비율 같은 경우 지난해 이제 금리 인하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급 준비율 인하를 2차례나 했는데 시장 호들갑 떨었지만 연동성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악재 요인을 가지고 8%대 급락이 나와 있을 때 장중 급락이 되겠죠? 돌려주는 흐름 뭐 조금뿐이 안 나오고 7%대 하락이 나와 있을 때 그 다음날 국내 증시 급락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홍콩 증시요? 그날 당일날 기준에 중국 7% 빠질 때 홍콩은 2% 정도의 수준의 조정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린다면요. 중국 쪽의 경기 동향을 놓고 보시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뭐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확대되고 뭐 이런 부분으로 긍정적인 해석 부분은 맞습니다만 전체 글로벌 시장 특히 선진 지수의 부분에 있어서 전체 시장의 흐름을 무슨 뭐 중국의 영향 때문에 크게 출렁거림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중국 증시와 하다못해 홍콩 증시, 뭐 홍콩 증시도 필요 없죠. 중국 증시 자체를 놓고 보시면서 그 연동폭이 과연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석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계속 1월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중국은 무엇만 보자고요? 중국의 경기 성장률이라든가 경제 지표 그리고 정부의 정책 부분만 놓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글로벌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는 어떤 걸 보자고요? 자, 차트 놓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매번. 여기서 뭐 강조드릴 부분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고 지금 쭉 보시면 주봉 차트인데 이쪽 부분의 고점, 그러니까 2007년도의 고점을 어떻게 했습니까? 30% 이상 들어 올려놨다는 거예요. 국내 증시 기준은 어떻게 된다고요? 2250포인트, 2300포인트 기준 잡고요. 30%라고 한다면 3000포인트입니다. 그게 먼 수치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자신감 가지시고 뭐 S&P 500 지수 마찬가지죠. 2007년 대비해서 엄청난 상승 탄력. 거기에 뭐 다우지수 같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월등하죠. 월등한 상승률입니다. 오히려 2000년대 초반 IT 거품 났을 때 그 당시의 고점까지도 뛰어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FTSE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국도 금리를 인상한다고 주장하는 국가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됩니까? 고점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뭐 영국만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유로존 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유로존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할 만큼 인하했고 이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양적 완화를 단행하고 있는 그러한 국가들이죠. 유로존 같은 경우에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주봉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요. 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80%에 달하는 상승률.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네? 2007년 고점 대비해서요. 거기에 보시면 KFX 덴마크라고 말씀드렸죠. 덴마크 같은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더 올라가 있어요. 2007년 대비해서 뭐 100% 수준 뭐 이렇게 더 상승 탄력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주변 국가들도 보셔야 되겠죠. 아시아 증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15년, 20년 만에 최고 고점을 뚫고 올라서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거기에 항생은 여기서 좀 오버슈팅이 나온 건 있어요. 중국 본토의 영향 때문에 2007년도에 오버슈팅 나온 것이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그 이후의 흐름에서의 뭐 긍정적인 흐름들 또 중국 역시 마찬가지죠. 원래 중국 안 보여드리는데 오늘 뭐 보너스로 좀 갖고 나왔습니다. 창피하게 무슨 브릭스 시장을 자꾸 쫓아간다? 그런 내용은 이제는 기억 속에 좀 지우시고요. 국내 증시의 흐름에 있어서는 자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고 선진 시장의 자금 움직임을 해석을 하시고 또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경기 동향을 놓고 해석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국내 증시의 일봉 차트하고 주봉 차트 그리고 수급 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요, 뭐 상당히 가파르죠. 사실상 잘 기억해 보시면 이런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언제쯤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3월 동시만기일 기준이 되겠죠. 동시만기일 기준에서 눌림목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시장 못 간다. 절대 못 간다. 이런 말씀하셨지만은 장대 양봉과 함께 2000포인트 넘겨놓다 보니까 또 그때는 또 어떻게 해요? 야, 이거는 조정이 나와야 된다. 제대로 조정 한번 나와서 2000포인트 내려와야 되고 제가 한번 분석해드렸죠. 어떤 거요? 신용 부분. 신용이 그만큼 있는 거, 그 부분. 어찌됐건 신용 부분 때문에 깨져 내려가야 된다? 깨지긴 뭘 깨져요? 쭉쭉쭉쭉쭉 가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제 2200, 2300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뭐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 추세 부분을 누가 끌고 올라가는지 여부, 그러한 부분 확인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주봉 차트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2011년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약한 게 아니에요. 2007년 이후에 가장 먼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먼저 2007년 고점을 뛰어넘은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2011년도에 그 고점을 뛰어넘었어요. 지금의 위치는 2007년 고점 뛰어넘고요. 2011년도에 형성됐었던 2250포인트 거기를 향하고 있는 거죠. 그 고점을 뛰어넘기 위해서. 그럼 그 당시의 수급하고 지금의 수급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있느냐? 아닙니다. 지금 수급이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어디 가셔도 이거 보시기 힘든 그림입니다. 2008년 10월 말부터 기준 잡아놨어요. 2008년 10월 말. 이게 언제입니까? 리먼입니다. 리먼 브러스 터졌을 때인데 마지막 조정의 끝자락이 되겠죠. 2008년 10월 31일부터 11년 4월 29일까지. 그렇게 해서 뭐 11년도에 우리가 고점을 뚫었을 당시. 그렇다면 지수는 대략 어떻게 되냐면 거의 뭐 900포인트 이탈됐을 때니까 900 정도 수준에서 2250포인트까지 올라갔을 때의 흐름입니다. 그때 보시면은 특징적인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자, 보시죠. 외국인들의 수급 기준 잡아놓은 건데 13거래일 동안의 매수, 20거래일 동안의 순매수, 또다시 20거래일 동안의 순매수, 11거래일 동안의 순매수, 22거래일, 19거래일.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요. 이 기간 동안에 10거래일 이상의 매수가 8차례 들어왔다는 겁니다. 8차례. 다시 얘기한다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니까 약 3년, 2년 6개월 정도 되겠죠. 만으로 따지면. 2년 6개월, 30개월 동안에 8번에 달하는 10거래일 이상의 연속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900포인트에서부터 2000포인트대, 2250포인트까지 움직임을 줬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럼 기준에서의 수급을 놓고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죠. 다시 한번 수급 차트 놓고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지난번에 갖고 나온 내용이랑 똑같지 않느냐? 똑같아요. 똑같은데 구역만 조금 늘렸습니다. 왜? 여러분들 보시기 좀 더 편하시라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늘려서 갖고 나왔는데요. 2012년 이제 1월부터의 기준을 잡아놨습니다. 2012년 1월부터 해서 10거래일 이상의 연속 순매수.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연속 순매수가 유입된 것은 이렇게 뭐 연 단위로 해서 1년에 2번씩 들어오는 경우가 좀 드물죠.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서 고점들을 형성을 시키는데, 그죠? 고점들을 형성을 시키는데 지금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치는 연속해서 10거래 이상의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이 그 상승삼각형의 상단 부분을 강하게 뚫고 있다. 거기에 앞전에 매수했던 또 2008년 하반기에 바닥 짚고 쭉 끌어올렸던 그 연속 순매수, 지분율 27%까지 밀려 내려갔던 부분 있죠. 그것을 지금 33%까지 끌어올려놨어요. 차익 실현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요 위치에서 이것을 뚫고 올라가는 게 누구요? 외국인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 뉴스 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뭐 더 잘 아시겠죠. 뉴스 딱 보면은 이야 기관들의 매물 폭탄이 쏟아진다. 근데 외국인이 받아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엇박자 장사가 되겠죠. 엇박자 장사가 되면은 시세가 탄력을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시세가 엇박자의 수급이 나오게 된다면 탄력이 붙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 이전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지금의 기간은 기간이 아니다. 투시는 기간이 아니다. 투시는 기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금을 운영하는 건데 주식형 펀드 스택 잔고 줄어들고 있다 말씀드렸죠. 환매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수급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난번에 가지고 나온 자료입니다. 지난주에 불과 4월 기준에 13일까지의 자료입니다. 13일까지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그 앞전에 수급, 외국인들 뭐 이런 엇갈리는 흐름이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누적 수급,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기간이 매도가 강도 있게 매도가 나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투신이 매도를 강하게 했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안 하셨다고요? 그럼 뭐 옆집 아저씨나 뒷집 엄마라든가 뭐 다 하셨겠죠. 우리들이 개인들이 환매한 물량에 대한 환매 정리 매도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외국인과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연기금을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연기금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큰 금액이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누적세로는 외국인들의 누적을 뛰어넘는 그러한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쌍끌이라는 거예요. 개인과 투시는 개인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고 외국인과 연기금은 기간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고점 뚫고 올라가는 위치, 그런 위치에서 일주일 단위입니다. 지난주 자료 똑같이 갖고 나오면 혼내실까봐 이번 주 자료 열심히 해서 또 갖고 나왔습니다. 14일부터 해서 지금 누적이에요. 오늘 무슨 뉴스 나왔다고 그랬어요? 외국인은 죽어라 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기관이 죽어라고 파는 장세였다? 에이 무슨 얘기예요. 기관 오늘 많이 팔았죠. 4,700억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하루 정도의 연기금 마이너스 87억. 나머지 부분은 전부 연속 순매수예요. 연속 순매수인데 뭐가 무섭습니까? 오늘 시황 이만큼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결론 부분만 다시 정리를 해드린다면 지금의 장세는 선진 시장을 놓고 보셔야 된다. 미국 쪽의 경기가 살아난다는 부분, 그래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부분과 유로존 쪽의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책 부분, 이것이 악재가 아닌 다우나 덴마크 지수 보셨잖아요. 예? 독일이나 덴마크 지수 엄청난 상승 탄력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으로 해석하시면서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시고 중국 쪽의 소수 의견들은 여러분들이 경제 동향만 이해를 하시고 국내 증시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한다고요? 투신이 파는 거에 대해서 기관이 판단하는 해석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외국인과 연기금이 땡겨주는 쌍끌이 장세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윗방향의 전략 꾸준하게 설립해 나가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 시황 마무리해드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시황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시황 마무리를 해드렸고, 이제는 종목 들어가야 될 텐데, 사실상 지금 2100포인트 위쪽에 놓여져 있는데, 종목이 뭐 쉬운 종목이 있겠습니까?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종목분들을 여러분들께 쉽게 풀어드려야 되는데, 오늘도 많이 발굴을 못했어요. 맨 끝에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종목 한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그러니까 뭐 끝까지 시청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내일 장중에 무료 방송, 무료 교육 방송이에요. 뭐 무료 방송이 아니고 무료 교육 방송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진행해드리는 방송이기 때문에 815TV를 꼭 찾아오셔야 됩니다. 815TV에 오전 8시부터예요. 7시부터 제가 방송을 켜놓거든요. 그래서 8시부터 참여하셔서 15시까지 여러분들이 장중 내내
이러한 장세에서는 어떤 종목을 놓고 보셔야 되는지 또 어떻게 시황에 대응하셔야 되는지 교육을 받으시라고 제가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내일 꼭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에 대한 복귀 그리고 전체 어떤 종목을 또 놓고 우리가 관심 있게 놓고 봐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정리해 드리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놓고 보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지난 11회, 그러니까 날짜로 따지면 3월 31일이에요. 이 종목을 갖고 나왔어요. 시가총액이 2조가 넘는 종목이었죠.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잘 모르는데 이것을 다시 확대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드리면 대림산업이었습니다. 대림산업 시가총액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갖고 나온 이유는 지금 바닥, 그러니까 캔들의 전체적인 흐름, 그러니까 주가의 추세 흐름에서 조정 이후에 뭐가 떴죠? 상승 잉태 확인형이 떴다는 겁니다. 상승 잉태 확인형. 방송을 통해서는 짧게 뿐이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장중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교육 방송에서는 자세히 설명드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 단위가 넘는 종목 이렇게 12.50% 하락했을 때 공포감,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어차피 윗방향성의 흐름이다. 그렇다면은 정책적으로 또 수급적으로 개선되어 있는 종목을 놓고 보셔야 된다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흐름에서 상승된 부분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여전히 복습 기준이 되는데 상승 잉태 확인형이라는 이런 패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매수 구간이 어디 있는지. 우리나라의 어떤 캔들 교육 자료 다 놓고 보십시오. 캔들은 떴는데 상승 잉태 확인형은 떴는데 매수 구간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형화된 자료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리니까 언제든 놓고 복습을 하시면 매수 구간이 여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설정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이 몸통의 절반. 그러한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은 내일 장중 무료 방송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당장 방송 끝나고 11시에 카리로 TV에서 무료 방송 진행해 드립니다. 그럴 때 다시 또 복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간 23시에도 꼭 참여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14.29% 상승이 나왔죠. 근데 이렇게 해서 끝이 났느냐? 아니죠. 그 다음에 또 갖고 나왔죠. 12회 4월 7일입니다. 4월 7일에도 또 말씀을 드렸어요. 또 말씀드린 내용이 똑같은 기준에서 주도주는 계속해서 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3회, 14일날 또 갖고 나옵니다. 그럼 오늘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이 14회예요. 오늘 14회인데 그럼 왜 또 갖고 나왔느냐? 지금 이 상승폭에서 더 이상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조금 버리시라는 거예요. 왜? 건설주들 1월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이 대림산업뿐만 아니라 이 대림산업은 사실상 월봉 기준에서 건설주 어떻게 했습니까? 일봉 기준에서는 망치형, 월봉 기준에서도 망치형. 저 바닥권에서부터 계속 교육 궤절에 사용을 해왔죠. 캔들 교육 종목으로 계속 언급을 드렸고 전체적인 건설주들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건설주들의 흐름이 향후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결론을 내드릴 텐데 자 일단은 실적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대림산업의 실적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흑자 전환이 됐다. 이러한 부분은 유화 부분에 대한 그러한 실적 개선폭이 연동돼 있어요.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폭까지 또 지분법 평가 이익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수급 부분이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세가 지금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체 시세의 흐름까지도 연동돼 있는데 이 종목뿐만 아니라 현대건설이라든가 GS건설이라든가 이러한 종목군들의 주요한 눌림 라인을 건설주들은 전부 벗겨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대림산업도 어떻게 놓고 보셔야 된다고요? 지금 놓고 보시면 월봉입니다. 월봉 기준에서 장기 추세를 어떻게 합니까? 돌려놓는데 앞부분에 보여드린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 개선폭과 함께 무엇이 있어요? 수급 부분이 공격적으로 유입이 됐다는 겁니다. 이 수급 부분에 있어서의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요? 23시에 11시에 오늘 당장 여러분들께 다시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꼭 참여하셔서 대림산업 그리고 건설주에 대해서 향후 흐름 어떻게 대응할지를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이런 종목군들도 우리가 놓고 또 봐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종목은 8회 이때 갖고 나왔습니다. 3월 10일인데 갭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드렸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갭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드린 부분인데 그때 당시 갖고 나온 차트입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좀 죄송스럽게도 대림산업은 지금 한 시가총액이 한 3조 가까이 되나요? 그 정도로 올라왔는데 이 종목은 좀 안타깝게도 현재 시가총액이 2,2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죄송스럽지만은 종목명은 제가 숨겨놨어요. 왜? 너무 오픈이 되면 이런 종목군들은 시세가 조금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야간 교육방송에서 다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찌됐건 이러한 갭 부분에 대한 교육, 이러한 교육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월봉까지 놓고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고, 그리고 나서의 흐름은 장중 무료 방송을 통해서 또 말씀드렸죠. 이런 갭 상승에 대한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정형화시킨 패턴으로 여러분들께 장중에도 또 장 마감 이후에도 계속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교재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갖고 나온 뭐 이 종목군들의 편입 구간에 대한 기준,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캔들에 있어서의 편입 구간에 대한 기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러한 부분은 머니투데이 홈페이지, 방송국 홈페이지에도 교육 교재를 저희가 넣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꼭 다운받으셔가지고 그 교육 교재로 여러분들 공부하셔가지고 좋은 종목들 꼭 선침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보면서 마지막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종목 아닙니까? 바닥에서부터 교육을 통해서 접근을 해서 갭이란 무엇인가, 갭 상승은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특히 이 종목 시가총액 2,200억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이 아니고 증권사에서, 대형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2월 달에, 2월 말에 이 종목에 대한 뭐 올해 실적 개선폭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보고서, 거기에 수급 부분이 앞서 좀 놓고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기관들의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어느 위치에, 이 위치에 공격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서 공개적으로 방송에 갖고 나와서 또 장중 무료 방송 때 여러분들과 교육을 통해서 이런 종목도 선침할 수 있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교육만 조금만 더 받으시면은요, 충분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좋은 장세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부분에 있어서는 두 번째, 이 종목은 왜라는 그러한 내용은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종목을 놓고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화면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놓고 보여드린 종목도 이제 그 첫 번째 종목이 대림산업이었잖아요. 두 번째 종목이 이름을 감춰놓은 종목이었고, 그 종목 이외에도 뭐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그리고 건설주, 항공주, 뭐 화학주, 증권주까지도 어디서 다 종목이 나왔죠? 매집주에서 대부분 다 종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외국인 수급을 놓고 시황에서 좀 보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HTS상에서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거를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갖고 나온 건데 유심히 놓고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액 기준의 기준이 아니에요. 금액과 수량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분율로 어느 정도의 매집이 됐느냐, 또 매집 평균 단가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러한 부분도 꼭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가 어려우실 경우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무료 교육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습득하시면 되겠죠. 한국전력부터 해서 쭉 나와 있고요. 뭐 SDS라든가 그리고 제일모직, 이러한 종목군들의 흐름,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시장에서의 해석, 이런 것도 내일 장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10위권까지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특징적인 종목군들이 눈에 띌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금액 기준이라고 한다면 수량 기준, 주식수 기준으로도 겹쳐지는 종목군들이 여기에 눈에 띄시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지난해 4분기부터가 우리나라의 전체 시장의 병복전이다, 이렇게 놓고 해석을 드리는데 너무 먼 기간이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1월부터의 기준을 잡으셔도 됩니다. 근데 1월부터를 놓고 잡으시더라도 여러 종목이 눈에 또 띄실 거예요. 왜? 겹쳐지죠, 지금. 지난해 4분기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업종도 그렇고요, 종목도 그렇고 계속 겹쳐집니다. 뭐 하다못해 뭐 항공주도 눈에 띄시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대응 전략이라든가 이 종목군들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시간상 지금은 다 설명 못 드리잖아요. 왜요? 뒷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을 위한 교육과 함께 오늘도 대림산업, 또 이름을 미처 못 해드렸던 그런 종목군처럼 이제 시세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 종목 왜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데 대해서는 녹화방송 보시면서 복습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조금 제가 좀 차분하게 진행을 하죠.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좀 큰 문제도 있었고, 큰 일을 치렀죠.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큰 일을 치렀고, 그리고 사실은 입이 아파요. 입술이 터졌어요, 이쪽에. 안 보이시겠지만 입술이 터졌고, 여기도 밑에 터졌는데 좀 났어요. 그런데, 크게 얘기하면 이게 또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좀 사리고 있는데, 지금 들어갈 교육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또 약간 흥분을 해서 입이 좀 터질지언정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십시오.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서 윤정도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진짜 중요한 내용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린다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랜빌이에요. 그랜빌의 그 매매 법칙인데 2주 연속 매도 매수 제1법칙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못 드렸단 말이에요. 너무나 답답하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조금 차분하게 넉넉하게 준비를 했는데 다시 짧게만 복습을 해드릴게요. 그랜빌의 그 정의, 이러한 매매 정의는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그 관계, 주가와 이평선의 관계를 분석한 거고, 그리고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회귀와 관성법칙 한번 쭉 뻗어가면 추세죠. 쫙 뻗어가는 그 추세. 그리고 쭉 뻗어만 가면 이격이 크게 발생되니까. 그러니까 뭐 너무 과열되면 안 되니까요. 또 급락 나오면 또 너무 과도하게 급락이 나오면 안 되니까 이평선 수준으로 돌려놓는다라는 회귀의 법칙. 이 두 가지를 놓고 종목을 시세를 분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뭐 20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구간을 했는데 요즘에 실전에서는 대략 20일 이평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시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교재는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수 4가지, 매도 4가지, 총 8가지 타이밍을 제시하는데 지난 시간까지도 제가 그거 말씀드렸죠. 이거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대부분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고 그림이 대부분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막 억지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약속드리는 것처럼 증권카드 한 장 갖고 나왔습니다. 이 28년 된 거예요. 28년 된 건데 이게 지금 이 회사가 보시면 대충 아시겠지만 이 회사가 지금 NH 쪽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바뀐 것이 95년도니까 최소 기준으로 따져도 20년 되겠죠. 28년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믿어주세요. 28년 동안 모는 종이에 그림 그리면서 제가 주식을 좀 해왔는데 지금 그림이 번역이나 그림 자체가 좀 많이 잘못된 게 있습니다. 보시면 정리를 다시 해놨어요. 이동평균선 기준에서 그랜빌의 매매법칙 매도일 신호인데요. 이동평균선 상승 후의 평행 혹은 하락 국면. 그러니까 급등이 나오다가 평행 내지는 하락으로 이평선의 기울기가 꺾이면, 그러니까 이평선이라는 건 기울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 이평선이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상승 추세에서 기울기가 계속 상승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상승 추세에서 기울기가 횡보 내지는 하향이 됐을 때는 그럴 때는 매도를 해야 된다. 어떨 때? 횡보 내지는 하향인데 주가가 그 이평선 위에 놓여져 있다가 하회가 됐을 때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림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한번 놓고 봐야 될 텐데 먼저 시중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과서라고 사용하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정확히 보시면요. 이평선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똑같이 그려왔습니다.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주가도 뭐 상향이 됐겠죠.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됐겠네요.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뭐 움직여 왔을 거고, 이평선이 상향이 됐을 거고. 근데 그랜빌의 매매 법칙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부분이 뭐냐면, 매도의 신호. 상향되고 있는데 여기서 떨어졌느라고 매도하래. 이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냐면, 매도 이 신호 오늘 배우겠습니다만, 매도 이 신호와 또 매수 이 신호, 이런 기준에서 제한적인 이탈, 상승 추세 라인에서 제한적인 이탈 이후에 돌려놓으면은 추세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기울기가 상향에 놓여져 있을 때는 매도의 기준이 아닙니다. 물론 매매가 좋으신 분들은 단기 이평 이탈됐을 때라든가 이런 기울기와 상관없이 매매 전략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의 경우에는 이평선 하나만 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기울기의 기준을 놓고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 그림을 정확히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평선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이평선이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주가가 한 차례 밀려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 앞선 그림은 안 밀렸어요. 주가가 이 밑으로.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주가가 이평선 위에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이평선 위에 있다면은 이평선 자체는 횡보 내지는 하락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주가가 이평선에 딱 붙어서 옆으로 기어가면은 그러면 뭐 횡보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이평선이 횡보 내지는 하락이라는 거는 주가가 위에 놓여져 있으면 절대 그런 구간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는 실컷 하셨는데 실전에 써먹질 못해. 예제가 안 나와. 예제가 없는데 어떻게 써먹습니까 이거를. 내 종목이 상승하다가 기울기가 주가가 위에 있는데 기울기가 꺾입니까? 절대 안 꺾이지. 정확한 거는 이거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 그래서 주가가 상승해서 이평선도 상승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주가가 이탈을 합니다. 근데 다시 돌려놔요. 돌려놓는데 재차 이 구간에서 이평선이 밑으로 한번 하향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평선이 눕거나 밑으로 하향되겠죠? 이때 추세를 살리지 못하고 다시 이탈이 되면 이 구간에서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인데 이 이해 안 되시면 복습 계속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해를 안 하시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내용대로 이해를 하시면 단 한 종목도 예제가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왜 그런지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예 저희가 매수 신호까지 설명을 드리고 도표를 갖고 설명을 아예 또 드려볼 거예요. 그랜빌의 매매 법칙 매수 신호인데 이것도 똑같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락 후에 보합 내지는 상승 국면입니다. 하락이 내려오다가 보합 내지는 상승이에요. 그리고 이평선을 상향 돌파 시라고 분명히 모든 교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시장에 나와 있는 제대로 된 교육 교재라고 하는 그림들이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단 한 종목도 못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셔도 이거 실전에 못 써먹네 하고 여러분들께서 포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이평선 밑에 움직이고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주가가 이평선이 어떻게 상향 내지는 평행이 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계속 평행을 유지한다. 계속 보합을 간다. 그럼 이평선이 붙어갈 수는 있겠죠. 그것 빼고는 어떻게 하향되던 이평선이 돌려질 수 있느냐. 그것은 딱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향되던 이평선에서 한 차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꺾여 내려옵니다. 근데 이평선이라는 건 뭡니까? 20거래일이면 20거래일의 평균이라는 거예요. 20거래일 동안의 평균이다 보니까 높게 형성된 이 주가도 평균 가격으로 들어오게 되는 시점. 그 시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평선이 눕거나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추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수 신호, 매도 신호는 별거 아닙니다. 추세가 기울기가 이평선의 기울기가 상향이냐 아니면 하향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수 매도를 가지고 가는 거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매수 2법칙과 매수 3법칙, 뭐 매도 2법칙, 매도 3법칙 이런 게 다 같은 기울기의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그랜빌은 설명을 했다라는 거. 그것을 꼭 숙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 방식 도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한번 놓고 보시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뭐 예제부터 보여드리고 도표 보여드릴까요? 자, 예제 한번 보여드리면은 호텔 신라입니다. 호텔 신라인데 원래는 제가 이거 호텔 신라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갖고 나오려고 했다. 이름 싹 지워버리고 자, 이 종목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그럼 멋있잖아요. 그죠? 이름 안 가르쳐주면. 자, 놓고 보시면요. 하락 기울기. 당연히 주가 빠지니까 이평선이 여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쭉 하향돼서 내려오죠? 하향돼서 내려오다가 여기서 가만히 있는데 이평선이 돌려지지 않아요. 매수의 일산이 뭡니까? 이평선이 돌려지거나 횡보라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이평선이 돌려집니까? 아니죠. 올라갔다가 첫 번째 반등에서 성공을 못하고 밀려 내려온다는 겁니다. 횡보 계속 나오다가 밀려 내려왔어요. 이거 밀려 내려왔는데 주가가 내려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20거래일은 20거래일 동안 평균이라고 그랬잖아요. 평균을 잡다 보니까 여기에 밀려 내려와 있다 할지라도 위에 놓여져 있는 주가가 있기 때문에 이평선이 상향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왔다. 여기서 매수가 아니고 매수 1법칙이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분명히 그랜빌이 써놓지 않았습니까? 이평선이 횡보 내지는 상향일 때 주가가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올 때 그때 매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매수하면 어떻게 돼요? 저도 배 아파요. 네? 그때 매수하면 제가 지금 차트가 뒤에 숨어버렸는데 결과를 안 보여주고 이거 설명부터 하라고 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기울기가 왜 바뀌는지를 다시 표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쭉 보시면 아까 이 표 있죠? 이 차트의 날짜 부분 2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인데 이때 종가 24일부터 종가를 저희 연구원이 일일이 다 쓴 겁니다. 그리고 20일 이평선 종가 기준에 20일 이평선을 전부 써놓은 거예요. 보시면은 나중에 꼭 다운받으셔서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힘들게 만든 건데 20일 이평선이 수치가 보면 계속 줄어듭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향 추세라는 거 이평선이 계속 하향 추세일 때 이럴 때 매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 떨어져 내려오죠. 주가도 떨어져 내려오고 이렇게 쭉 떨어져 내려오다가 딱 보시면 여기서부터 3월 27일부터 돌려지는 거예요. 이평선의 기울기가 찔끔찔끔 위로 올라갑니다. 예?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보여드린 요 그림 있죠. 자, 요 그림. 요 날이 10일입니다. 이 날이 9일이고요. 10일과 9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20일 이평선이고. 자, 10일과 9일 날짜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계속 상향되는데 7, 8, 9, 10 이때까지도 이평선의 평균 단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기울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그림 볼게요. 자, 결론을 볼게요. 결론을. 종가선 차트로 해놓은 건데 20일 이평이 어떻게 됩니까? 하향으로 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돌려졌다 이겁니다. 이럴 때 주가가 치고 올라가면 여기가 매수 구간이다. 다시 표현드린다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평선의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다가 예?
얘가 없으면은 얘는 계속 하향이에요. 하향인데 일시적으로 치고 올랐다.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향이겠죠,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주가 매겨보세요. 이평선이 당연히 하향이란 말입니다. 이럴 때는 매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럴 때 매수관으로 설정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골탕을 먹는 겁니다. 왜? 추세가 하향인데 왜 매수를 하냐는 거예요. 예? 이런 건 설명을 안 하고 무조건 번역해놓고 그냥 매수하세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울기가 안 되니까. 아시겠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돌려졌다가 막상 횡보하고 깨져 내려왔는데 깨져 내려오는데 이 평균 단가를 해봤더니 이 평선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서서히 돌려져 버리죠. 이럴 때 다시 올려놓으면 이게 매수 구간이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운까지 겹쳐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급등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그냥 있는 기울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매수 1법칙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지난주에도 흥분 상태에서 막 설명을 드렸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나마 오늘은 시간이 조금 있어서 조금 넉넉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수 1법칙, 매도 1법칙, 매수 1법칙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매도 2법칙과 매수 2법칙을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보다는 이제 편해요. 이게 이해가 되시면. 뭐 사실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이거 몇 시간씩 공부해도 이해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복습하십시오 꼭. 아시겠죠? 오늘 저녁 11시에 이런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군들이 큰 수익이 났는지 그 종목군들 다 보여드릴 거고 마지막 화면에 종목 하나 노출해 드릴 겁니다. 제대로 된 거. 딱 이렇게 돌려지는 종목.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랜빌의 매매 법칙 매도 신호 2. 자, 이렇게 보시죠. 추세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요. 네? 매도 법칙 신호 2예요. 추세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동 평균선 제한적 상향 돌파. 그림 볼까요?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게 교과서적인 내용의 그림입니다. 윤종두 게 아니에요. 이 시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평선이 하향이 되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여길 치고 올라왔어요. 여길 치고 올라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매도래요. 다시 본다면 이렇게도 써있죠. 이동평균선 제한적 상향 돌파 이렇게 써놨잖아요. 저는. 근데 교과서적인 내용에는 자 그냥 돌파 매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예 그랜빌 매매 법칙을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이해하는 분들만 그것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거고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뭐지? 공부가 어렵네? 뭐 어려워요? 조금만 이해하시면 이거 뭐 다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데 그림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얘기입니다. 제한적인 상승. 이 부분이 급격한 상승이라면 이 그림 자체가 저희가 일부러 왜곡되게 그린 게 아닙니다. 시중에 나와 있고 교과서적인 내용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협회에서 자격증 시험 볼 때 나오는 그런 예제 그림이란 말입니다. 좀 심하죠? 뭐가 심해요? 기울기가 이 정도로 주가가 올라와 버렸으면 얘가 기울기가 돌려지죠? 얘가 기울기가 이평선이 돌려지면서 상승 전환돼 버립니다. 이 정도 그림이라면. 근데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거지.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기울기가 하향인데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꺾입니다. 잠깐 올라가는 것 같고 이 기울기가 돌려지겠습니까? 절대 안 돌려집니다. 급등이 펑펑 나와야 기울기가 돌려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매도를 해라. 이 얘기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제한적인 범위에서 반등. 하락 추세인데 괜히 함부로 들어가지 말고 제한적인 수준에서의 반등은 쫓아갈 필요 없이 기울기가 하향이니까 밀고 내려오니까 매도를 하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제 부분은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대한항공 예전 추세 부분이죠. S-오일 예전 추세 부분입니다. 현대건설 예전 추세 부분입니다. 하향 추세에서 잠시 올라선다 해도 기울기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을 놓고 해석을 하면 앞에 매도 1법칙, 매수 1법칙 이해가 되시겠죠? 예? 아무 데서나 이거 돌려놓는다고 올라간다고 이럴 때 다 매수하게? 예? 이럴 다 매수하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보면은 그림이 잘못돼 있지 않습니까? 매수 1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때 기울기가 올려놓고 나서 기울기가 돌려져 있을 때 그때 상향 돌파했을 때 매수. 이러한 기준은 어떻게 된다? 제한적인 범위의 반등은 매도. 아시겠죠? 자, 매수 법칙. 매도는 뭐 중요하지 않잖아요. 저런 정도 안 들어가시면 되니까. 매수 법칙입니다. 추세 상승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이동평균선이 제한적인 하향에 태어났다. 추세가 계속 나와. 이거 언제 사야 돼? 모른단 말입니다. 계속 올라가니까 어디 살지 모르고 발만 동동동동 굴르고 나 혼자 두고 가면 나쁜 종목이라 욕하시고 건설주, 항공주, 화학주, 증권주 놔두고 가니까 나쁜 종목이라 욕하시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런 거를 배우셔서 언제든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매매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교재 내용이에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갖추면은 여러분들께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드렸을 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평선이 상향되고 있는데 주가가 확 깨고 내려왔어. 근데 얘가 계속 올라가요? 네? 이거 그대로 그냥 저희가 그려갖고 온 거예요. 제 그림이 아니고 시중에 나와 있는 거. 또 협회에서 교재로 쓰는 내용. 이거 뭐 또 협회에서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잘못된 거 잘못됐다 해야지. 이 상태 기울기에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얘가 이렇게 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기서 매수를 하라고? 큰일 날 소리지? 어떻게 해야 매수가 된다고요? 이렇게 해야 매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자,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평선 같이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 잠시 이탈이 돼요. 그럼 이평선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잠시 조금 눕겠죠? 조금 눕는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탈했다가 다시 돌려질 때 이러한 구간에서는 매수가 된다. 왜? 상향 추세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이평선의 매매는요. 기울기라는 겁니다. 기울기. 지금도 꼭 외워두세요. 캔들 말씀드릴 때 뭐라 했어요? 영원. 야, 이거 꼬리 어떻게 얼마큼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달리나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고 이평선은 기울기만 알면 모든 끝나는 겁니다. 기울기가 꺾여 있으면 안 건들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뭐 2가지 평, 3가지 평, 뭐 4가지 평 전부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옳습니다만 맞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그랜빌이 주장한 그 내용만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조차도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 삼성전자 일봉 차트 뭐 이런 부분이에요. 이탈됐다 돌려지는 부분. 조금 더 내려왔다 돌려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한 구간이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CS건설 같은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펑 하고 내려와서 추세는 어떻게 돼? 상승 추세죠. 이거 한 번 밀렸다고 얘가 기울기가 끼울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급격히 밀려 내려왔다? 이거를 매수를 하라고요? 아까 예제 그림 잘못된 예제라고 한 거 화살표 막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거 편입하면 어떻게? 죽음입니다. 죽음. 큰일 날 소리예요. 물량 과제할 일 있어요? 이만큼 내려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급격하게 돌려지는 이 흐름이다.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왜? 기울기가 하향이 아닌 횡보도 아닌 소폭의 상승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가 돌려지는 흐름이 나오면 이 추세는 살아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이럴 때 매수를 하시라는 그랜빌께서 말씀하신 얘기입니다. 윤종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해석만 여러분들께 제대로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 이 내용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아까 보신 호텔신라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이평선이 계속 상향되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 이평선 부분에서 흐름도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였잖아 우리가. 예? 상승 추세 어디서 살까? 발 동동동동동동동동 부르고 계시다가 여기잖아요. 여기 어떻게 된 거야? 강력하죠?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 시가총액이 얼마나 커요? 굉장히 크죠?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저녁 11시에 지금 막 저 뛰어갈 겁니다. 발목 좀 부상 입었는데도 뛰어갈 겁니다. 뛰어가서 11시부터 새벽까지라도 교육이 잘 진행이 안 된다. 그럼 뭐 밤을 새워서라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죠. 밤을 새우면 안 되죠. 왜? 내일 아침에 8시부터 또 15시까지 교육방송. 예? 무료 방송이 아니에요. 교육방송. 물론 무료죠. 그 교육방송을 진행해 드릴 테니까 815TV 꼭 찾아오셔서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화면 제가 보여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랜빌의 매수 1법칙. 그 종목이 하나 지금 또 포착이 됐습니다. 시가총액이 3조에 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고 뭐 이 종목 3조인데 제가 뭐 어떻게 윤정두가 얘기했다고 해서 종목이 움직일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3조짜리를 어떻게 매매하냐. 대림산업이 뭐 그렇게 움직였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LG화학 우리가 자주 갖고 나왔었죠. 거기에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시 시가총액 10조, 20조, LG화학 18조, 장중 8%, 9%, 10%. 이 종목 3조뿐이 안 해요. 충분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죠? 그랜빌의 1법칙, 매수 1법칙, 하향 추세에서 반등이 한번 나오고 다시 빠진 다음에 돌려진 요 위치입니다. 이평선 기울기 어떻게 됐습니까? 돌려지는 바닥 위치. 이 종목 오늘 공부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공부하시러 꼭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Y의 윤정도의 Y의 윤정도였습니다.